네, 오늘장 이렇게 모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장 끝을 맺었는데요. 오늘장은 또 중소형주들 위주로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코스닥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또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런 하루 보내셨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주변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좀 조정이 마무리되고 강세장에 접어들었다 아니다. 약간은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기는 한데요. 예전보다는 앞서서 연초의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낙관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일본 증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30년 내 최고치 쓰더니 오늘 33년 내 최고치까지 일본 증시 상당히 강했고 중국계에서도 이슈 있으니까 주변국 증시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오늘장 1.8% 강하게 상승하면서 3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33,018.65포인트, 65엔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길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지난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 일본 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하고요. 일본 증시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혁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이 구조조정 규칙을 확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고요. 또 버핏 효과, 얼마 전에 또 워런 버핏이 일본도 방문하고 또 대만 주식 팔고 상사 주식 늘리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일본 증시의 위상이 다시금 또 재조명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1.8% 오르면서 33,000엔 선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오늘 중요한 뉴스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7월물 이 영레포를 이용을 해서 20억 위안을 시장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영레포 금리를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단기물이기는 하지만 영레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책 금리를 건드려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내부에서 이 경제지표, 1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든지 뭐 지준율 인하 이런 거를 건드리기에 앞서서 역레포 금리를 일단은 좀 낮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 현재는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은 0.16% 오름세 나타내고요. 3,233선 구간 기록합니다.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오전보다 오후의 분위기가 조금은 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천 쪽은 더 좋습니다. 0.82%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영레포 금리 인하에 중국 증시보다 더 반응이 민감하게 나오는 게 중국 쪽에서 환시, 위안화 환율이었고요. 그리고 국내 원달러 환율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침에 이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환율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1280원대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렇게 중국 쪽에서 영레포 깜짝 인하를 하면서 레벨대가 확 낮아졌습니다. 1270원대 진입이 됐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이게 발표가 한 11시 구간 우리 시간으로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저점을 빠르게 낮추면서 1271원 40전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90전에 급락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CPI 확인과 FOMC의 이렇게 큼직한 이벤트를 앞에 두고서 우리 시장 강한 흐름을 그대로 또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는 두 축이 모두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죠.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장 대비 0.3% 올렸습니다. 포인트로는 8포인트 올리는 흐름이었고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죠. 2637.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이 거래소가 정오까지는 상승분을 좀 반납한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다시 올리면서 장중 고점 2645포인트까지 올렸고요. 하지만 그 뒤로 또다시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소폭이지만 상승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2640포인트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그래도 상승권에 거래 마치면서 기관 매수가 강한 흐름이었죠. 기관이 1,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1,000억 원 이상 순 매수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개인이 좀 팔았죠. 개인은 2,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업종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까요? 일단 상위 순으로 하위 순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시면 보험 업종이 좀 크게 내렸습니다. 이쪽이 2%가 넘게 빠졌습니다. 얼마 전 공개 매수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던 미래에셋생명 아시죠? 이쪽에서 오늘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보험 업종만 2% 넘게 빠졌고요. 그 뒤로는 다 1% 안쪽에 하락을 보여줬죠. 의약 업종이 0.73% 내렸고 금융이 0.58% 내림세, 그리고 의료 정밀이 0.4% 하락 마감됐고요. 그리고 유통이 0.37% 내려갔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 운수 창고입니다. 1.68%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항공주들의 강세 영향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전기전자도 강했죠. 1%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기계업종이 0.73%, 건설이 0.61%, 제조가 0.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음에도 지수가 내내 빨간불이 들어왔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받쳐줬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도 강했습니다만 특히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15만 원까지도 제시가 되면서 목표주가 줄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반도체 훈풍까지 받게 되면서 12만 닉스에 근접하는 흐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죠. 종가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1.4% 올리면서 정확히 또 7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 4% 넘게 올랐습니다. 11만 9,500원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위쪽에 배터리 셀 업체들까지는 뭐 재미가 없었습니다만 1% 안팎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LG에너지솔루션 1% 가까이 밀렸고요. LG화학이 1% 이상 내리면서 73만 6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가 낙폭 줄여주면서 상승으로 좀 돌렸죠. 강보한 마감이 됐고요. 그런데 아래쪽에 포스코그룹 쪽에서 홀딩스도 나쁘진 않았지만 특히 퓨처엠이 역시 최근엔 상승 에너지를 잃지를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가 넘게 올랐죠. 39만 3천 원의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는 바이오투톱,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내렸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시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1%대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16만 5천 원에 장을 마쳤고, 그리고 자동차와 인터넷주들 이쪽에서는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좋습니다. IRA 수혜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이 제너럴 모터스와의 슈퍼차저 제휴,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호재가 지속되고 있죠. 무려 1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대 최장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종목들을 모아봤는데요. 자, 먼저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바로 이 종목입니다. 무시무시한 상승이죠. 분할 상장 10거래일도 채 되지가 않았는데 10거래일 됐습니다. 저점 8만 원부터 해서 오늘장 40만 원대도 뚫어냈습니다.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치나 싶었지만 장 막판까지도 보시면 더 상승 탄력을 또 붙였죠.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40만 3천 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 기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STX가 중국 리튬 생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장 20% 가까이 올리면서 9천 원대 위로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사마알루미늄이 2차전지 소재로 부각이 되죠.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루임 같은 종목도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인데요. 여기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백광산업. 이 종목도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도달했었죠. 또다시 신고가 돌파했고 급등세를 나오다가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 반납 수준이 아니라 하락폭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는 25%가 빠지면서 8,180원까지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정말 대단한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급등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도달하면서 4,400원대에 거래 마쳤고요. 석경 AT, 이노메트리 그리고 펜트론 같은 종목도 다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라기보다는 폭넓게 전기차로 묶어봤을 때 KBI 메탈, 아이웬 같은 종목들은요. 테슬라의 신형 모델 3에 들어가는 통풍 시트 관련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강세 마감이 됐는데 KBI 메탈 8% 올랐고요. 아이윈 11%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항공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에 인천공항의 운항 횟수 그리고 여객 수송 인원이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LCC 쪽에서는 두드러졌다는 소식 때문에 이쪽의 주가 상승폭이 더 강했죠. 자, 보시다시피 대한항공 3%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이 1.9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LCC 쪽에서 특히 티웨이항공이 8% 넘게 주가 급등세로 3,250원에 장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진에어가 6% 넘게 뚜렷하게 강세 마감됐죠. 그리고 에어부산이 5%, 제주항공도 2.67% 뚜렷하게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코스닥 전장 대비 1.25% 올렸죠. 포인트로도 11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보시면 종가 900포인트에 근접했습니다. 896.8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코스닥은 심플하게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려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에 9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상승폭을 줄이게 됐죠. 오늘장 고점은 898포인트까지 기록이 됐고요. 바로 그 밑선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오자 종가는 896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좀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죠.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고요. 기관도 1,000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거래소처럼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기록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역시 2차전지가 든든하게 상승으로 이끌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도 강세를 보였죠. 5% 넘게 오르면서 28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눈에 띄었던 건 역시 에코프로의 강세였습니다. 에코프로는 또다시 급등하면서 역시 70만 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마감이 됐죠.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8%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74만 9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이런 가운데 LNF는 좀 잠잠하게 움직였습니다. LNF는 파란불 들어왔죠. 1% 내리면서 28만 1,5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어제 급등하면서 시총 순위를 쭉 끌어올렸던 WCP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올려놓은 시총 순위를 그대로 유지를 해줬고요. 보시면 전장 대비 2% 가까이 올리면서 67,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게임주 가운데서 요새 펄어비스 주목할 만하죠. 신자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시총 순위를 올렸는데요. 자, 펄어비스 보시면 전장 대비 3.39% 올렸습니다. 51,8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가운데 시총 상위에서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시들했고요. 반도체 종목들 강했죠. 대표 종목인 HPSP 오늘도 주가 뚜렷하게 강세였습니다. HPSP는 전장 대비 거의 5% 올리면서 29,1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반도체 역시 꼽을 수밖에 없죠. 지난밤 뉴욕 증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훈풍, 반도체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국내 반도체주들 역시 또다시 고공비행을 했습니다. 특히 요새 시장에 관심이 쏠린 엔비디아도 인공지능에 탑재되는 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에 강세를 보인 점도 한몫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강했던 반도체 종목들 모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이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죠. 아이크래프트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엔비디아 관련주로 시장에서 최근 부각되는 종목인데요. 바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장 보시면 종가는 5,120원까지 기록이 됐고요. 자, 그리고 넥스트칩 보실까요? 향후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 등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증권가 분석이 한몫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넥스트칩 주가 뚜렷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0% 넘게 오르면서 15,000원에 근접했죠. 자, 그리고 이 밖에 넥스트칩뿐만 아니라 칩셋미디어와 텔레칩스 이런 칩 관련된 종목들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칩셋미디어는 13% 올렸고요. 텔레칩스도 거의 10% 가까이 올렸죠. 이 두 종목 모두 다 신고가 돌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텍플러스나 PSK 홀딩스 그리고 STI까지 해서 모두 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여러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덕산하이메탈이라든지 ISC 그리고 한양디지텍 같은 종목 적게는 6에서 많게는 9%대 뚜렷하게 강세 마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레이저셀이 올 들어 최고 주가를 기록했고 프로텍도 오늘 장중 신고가 돌파하면서 아주 강했습니다. 장중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그 뒤로는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한 편이었죠. 레이저셀이 종가상으로는 5%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프로텍은 0.12% 미미한 상승으로 41,45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